자, 이번 시간은 조직재생공학 컬러키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논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파라메터인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테프니스와 그리고 나노 토포그래피가 셀 비헤이비어, 특히 스템셀 비헤이비어에 어떻게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특히 3차원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인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스트레인에서 즉 일정하게 늘어난 길이 하에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일라스틱 물질 같으면 스트레스가 유지가 되지만 그 피스코엘라스틱 물질에서는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스트레인 비헤이비어 자체가 시간에 따른 함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코블런트 본딩이 된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는 몰레큘들이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데 일라스틱 물질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adipose tissue, liver, brain, fracture, hematoma, 그리고 coagulated marrow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일라스틱하지 않은 비스코스한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래서 비스코엘라스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티슈는 바로 이와 같은 비스코엘라스틱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이 세포 바깥에 있는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는 바로 이처럼 비스코엘라스틱합니다. 따라서 이 세포가 주위에 ECM에 가하는 스트레스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이 비스코엘라스틱한 ECM 자체의 몰레큘들이 슬리핑하거나 또는 몰레큘 간의 본딩이 끊어지는 현상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무니 그룹에 있는 그룹은 알지네이트라는 하이드로젤을 갖고 다양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정도를 지닌 알지네이트를 제작해서 모델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일반적으로 알지네이트는 칼슘 아이온에 의해서 아이오닉 크로스 링크가 됩니다. 아이오닉 크로스 링크 정도를 다르게 조절하고 또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것을 스페이스로 집어넣어서 이 아이오닉 크로스 링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서 높은 분자량을 지닌 알지네이트 경우에 비해서 분자량이 적은 경우는 스트레스 릴렉션이 좀 빠르고 피지 스페이스를 집어넣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해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정도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한번 측정해보면 높은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떨어지는 폭이 적죠. 그에 비해서 low molecular weight이나 pg 스페이스를 집어넣은 경우는 훨씬 빠르게 이동합니다.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의 파라미터로서 바로 타우 1 over 2를 많이 쓰는데 스트레스가 반으로 떨어진 시간이죠. 보면 high molecular weight 같은 경우는 1000, 2000, 수천 초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미드 molecular weight 그 경우는 수백 초, 그리고 low molecular weight 이하인 이 p 스페이스를 집어넣은 경우는 수초까지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엘라스틴 모듈러스입니다. 초기 엘라스틴 모듈러스는 대부분이 다 한 8, 10 정도로 맞추었죠. 즉 초기의 엘라스틴 모듈러스, 스티프니스 우리가 앞부분에 앵글러 논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스티프니스는 세포의 주기세포의 이 페이트를 디터민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지금 스티프니스는 거의 일정하게 했어요. 따라서 세포의 분할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자체를 다르게 함으로써 또 본 저자들은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 MSC를 하이드로젤 안에서 키웠더니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굉장히 적은 거, slowly relaxing, 스트레스 릴렉싱 하는 젤에서는 세포가 잘 안 뻗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릴렉세이션이 빠른 젤 안에서는 세포가 굉장히 잘 뻗어나가더라라는 걸 볼 수 있죠. 셀 스프레딩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the longest access의 길이도 측정해보고 또 세포의 proliferation도 측정해봤더니 fast stress relaxing 젤에서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스프레딩 되고 세포의 proliferation 증식도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안에 존재하는 이 RGD density 자체는 많을수록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포의 스프레딩과 프롤리프레이션을 보고 나서 이 MSC이기 때문에 에디포지닉, 또 오스테지닉, 콘드로지닉, 마요지닉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죠. 본 연구에서는 에디포지닉과 오스테지닉 상황을 실험을 했습니다. 보면 초기 스티프니스가 다른 두 가지 이 젤에서 실험을 했는데 좀 더 스티프한 거와 스티프니스가 중간 정도 되는 17과 9를 택했네요. 보게 되면 오일 레드 같은 경우는 에디포지닉 마크입니다. 에디포지닉 마크는 크게 많은 변화가 없죠.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서 이 아칼란 포스파테이즈라는 것은 바로 이 오스테지닉의 초기 마크입니다. 오스테지닉 초기 마커인 이 ALP, 아칼란 포스파테이즈는 특히 하이스티븐스 경우에 굉장히 진하게 스트레스 릴렉싱 젤에 패스트 스트레스 릴렉싱 젤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스템셀의 오스테지닉 디퍼런시에이션 자체가 하이스티븐스 특히 스트레스 릴렉싱 패스트 스트레스 릴렉싱 젤에서 크게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되는 이제 이유를 저자들은 세포의 부착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죠. 보면 인테그린 시그널을 봤어요. 베타1 서브셋 인테그린을 봤는데 MSC의 경우는 베타1 인테그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ast Stress Relaxing 젤에서는 인테그린 덴시티가 훨씬 더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보고 또한 플랫 시그널을 갖고 인테그린 클러스터링을 봤습니다. 인테그린들이 얼마만큼 한 곳에 모이느냐죠. 세포 부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러스터링이 역시 Fast Relaxing 젤에서 훨씬 더 많은 플랫 시그널이 발현이 되더라라는 것을 보고 인테그린 클러스팅이 키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세포가 3차원 매트릭스 속에 ECM 속에 놓여 있을 때 저자들은 여기서 알지네이터를 갖고 했죠. 스트레스 릴렉싱 ECM과 세포가 주고받는데 이 힘이 전달됩니다. 그죠? ECM에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릴렉스 되지 않은 일라스틱한 이 ECM에서는 ECM에 비해서 피스컬리스한 ECM에서는 세포들이 주고받는 이 스트레스가 릴렉스 되죠. 릴렉스 되기 때문에 세포가 쉽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스프레딩이 잘 되는 걸 봤죠. 뻗어나가면서 인테그린의 덴시티가 높아지고 인테그린이 클러스터링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 릴렉싱 된 젤 자체와 그리고 세포가 주고받는 이 다이나믹한 클러스터링, 스프레딩 환경 자체가 결국은 세포의 분화, 특히 이 오스터지닉 분화에 크게 도움을 준다라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이드로젤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줄기세포에 오스터지닉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스트레스 릴렉싱한 젤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우리 생체 내에서 오스터지닉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또는 그렇게 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바로 이 스트레스 릴렉싱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포와 역시 ECM의 다이나믹한 인터랙션 중에 하나인 이 파이버 리크루트먼트 그리고 파이버 리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